오늘은 그 일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최근 중요한 이슈가 생겨서 철강 섹터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요 며칠 보면은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뭐 KG 동부제철, 그러니까 이런 철강 섹터들의 종목들이 일제히 반응을 좀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철강 섹터 종목을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현상임에도 불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철강 섹터에 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칫 이와 관련된 뭐 연결된 섹터, 뭐 건설이나 이런 어떤 연결된 섹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철근 가격이 연일 이렇게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 섹터의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철근 가격이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철근 가공 표준 단가 역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길 텐데 이 철강 산업은 철저하게 공급자 우위이기 때문에 이 제강사가 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알게 모르게 이 철근 가격을 올려서 건설사들한테 유통을 해왔는데, 근데 가장 최근에는 아예 이 체계가 무너져 버릴 정도로 리스크를 건설사들한테 전가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갑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인데요.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철강의 생산량을 늘려서 좀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여기 이미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제강사가 대형 건설사에 파는 가격이랑 이 중소형 건설사에 파는 가격을 이원화시켜서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잠깐 이 철강 섹터의 지난 몇 개월 동안의 히스토리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지난 2월까지 뭐 포스코 주가를 그냥 보시면 아시는데, 지난 2월까지는 이게 큰 흐름 없이 잠잠하던 이 철강 섹터에 갑자기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톤당 70만원이었던 철근 값이 중국의 수출 규제와 또 생산량 규제로 인해서 물량이 적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월 초까지 130만원까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에 더해서 철강석 가격 역시 또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랑 공급 모두 양쪽에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5월 초까지 국내 철강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5월 초까지는 다들 고공행진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의 규제가 가해지면서 이후부터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5월 9일인데 거의 10일 기점으로 주가가 가격이 꺾이죠. 그래서 실제로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주가를 보시면 이 이후부터 주가가 같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 연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기사를 다시 보시면 최근에 제강사들은 이 국내 건설사들에게 철강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서 통보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대형 건설사랑 이 중소형 건설사가 사가는 철근 가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에게 납품하는 가격은 톤당 85만원인데 중소형 건설사는 여기 유통사를 한번 거쳐서 그런지 135만원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뿔이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죠. 물론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에 풀리는 물량도 적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 공급을 받는 업체들도 이견이 없었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가격 차이를 너무 벌려서 파니까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기사의 제목처럼 장마가 빨리 와서 그냥 공사장이 멈춰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진행이 안 되니까 철근 물량은 계속 누적해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철근 가격이 너무 오르고 또 뭔가 분쟁의 조짐이 보이니까 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좀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자칫 이 중소형 건설사가 삽질을 멈춰버리면, 지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주택 공급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정비 개발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건설업들,
뭐 이렇게 대우건설 개별 이슈가 있는 대우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건설업체들 주가를 보면 하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려감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철강사들이 이렇게 비싸게 철강을 파는 거니까 철강사들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게는 팔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국내 중소형 건설사들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국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철근을 사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어떤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악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철강을 사오는 대상국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중국은 그 철근 수출해주던 어떤 프리미엄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저것 비용을 다 붙여서 중국에서 사오는 게 국내에서 사오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사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철강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기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고객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초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굳건하기 때문에 우상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존만큼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 즉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는 물량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철강 섹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이슈를, 어떤 이벤트를 좀 기다려야 할까요? 실제로 제가 여기 기사로는 안 나와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현재 중국에서의 철근 수입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살펴본 이유가 100%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현재 철근 시장은 이 초호황을 맞기 일보 직전임에는 분명하지만 점진적인 우상향이 아닌 최근처럼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역설적이게도 이 철근 가격이 안정화됐다는 소식이 나오거나 다시금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과 이 화해 모드의 기사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철강사들의 경우에 뭐 지금 당장 이윤을 많이 남겨서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사줄 고객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뉴스들을 중심에 놓고 이제 투자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둘 다 양보를 하지 않아서 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 이슈가 조금 길어지겠다고 하면 일정 부분을 좀 비중을 축소해서 기회비용을 좀 방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얘기가 잘 된다고 하면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 철강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살펴봤는데요. 비단 이제 철강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와 연계되어 있는 뭐 어떤 건설이니까 뭐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건설사라든지 이런 부면들에도 다 영향이 가니까 관심 있게 이벤트를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